지프 어벤져 EV 모델입니다. 박시한 디자인의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지프의 DNA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도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면부의 그릴의 디자인은 지프의 DNA는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이 지프 배지 같은 경우는 요소에 잘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이 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라운드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크기에 비해서 조금 커 보이고 당당한 느낌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램프가 차량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별도의 풋램프가 없지만은 비교적 밝고 구석구석 잘 비춰줍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붉은색 리플렉터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아쉽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사이드를 중심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화사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은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해 줬고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보면 둘 다 양호한 편입니다. 가장 조사각을 낮게 해놨고요. 한 단계씩 올려볼게요. 조사각 조절 폭이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조사각 조절이. 네, 한꺼번에 내려볼게요. 이게 지금 하향 상태에서 조사각만 조절했을 때입니다. 한꺼번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조사각 조절이 가능하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아래쪽에 LED로 안개등도 챙겨줬습니다. 코너링 램프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줬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약간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안개등도 있고 해서 조금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보이는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균일하고 넓게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은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측면부의 바디라인은 앞뒤 오보형이 굉장히 짧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SUV 장르에 속하는 차량들은 컴팩트고 EV 모델이고 또 도심 주행을 위한 SUV라고 합니다만은 앞뒤의 진입각과 이탈각도 제법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프의 DNA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휠 아치 부분의 마무리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 SUV다운 포인트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휠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15, 55, 18이고요. 도 하단부의 몰딩이나 이 사이드 스커트는 일체감을 좋게 만들어줬고 기본기에 충실하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역시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와 재질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벤져 레터링도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그리고 A필러 쪽부터 쭉 올라가는 루프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광택을 조금 주고 있는데 이런 차량의 장르에서는 이런 구성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입체감이 있다 그럴까요?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캡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고속 충전을 할 때 일반적인 완속 충전을 할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락 언락 기능도 옆쪽에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모니터링은 그냥 깜빡임하고 컬러로만 구분을 해 주더라고요. 충전구 주변부에 간접 조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LED 조명이 있기는 한데 어두운 곳에서 충전할 때는 이 충전구 삽입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했고요. 97% 정도 충전했을 때 에코 모드에서 418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오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400km,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380km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예쁘고요. 마무리는 두툼한 스포일러로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역시 박시한 느낌, 아기자기한 느낌들 같은 것들 너무 잘 담아주고 있고요. 좀 독특한 게 테일라이트인데요. 테일라이트 보시면 X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게 브레이크 등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색깔이 바뀌어서 방향 지시 등의 역할도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이라든가 디퓨저는 전기차스럽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전기차의 배지라고 해야 될까요? E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선명합니다. 텔게이트는 전동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경우도 적당합니다.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단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이렇게 낮춰서 더 깊이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펑크 소리킥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두고 있거든요. 아래 공간이 아무래도 내연기관 모델하고 같이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깊이 있게 공간을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측면에 보시면 LED로 조명을 갖춰놨는데 양쪽으로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위쪽에 추가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그냥 밀면 됩니다.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헤드룸 공간 여유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쪽에 슬로프가 좀 가파르죠. 각도가 가파라서 공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잡아먹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열에서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배터리 때문에 제한이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수동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푸조 계열에서 많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버튼이 간단하고 생각보다 그립이나 무게감이 꽤 있죠. 뒤쪽에 지프 레터링도 선명하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일단 앞쪽에만 있는데요. 뒤쪽이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이 위쪽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고요. 앞좌석에는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이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약간 도톰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막 묵직한 거는 아니지만 불안감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스티치는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프라고 하는 이렇게 글씨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배치 잘 시켜놨고요. 썬루프가 생각보다 유리 면적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같은 것들은 참 좋았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소재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어 캐치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각도를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보면 확실히 좀 두꺼워서 셰시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체감하게 됩니다. 운전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럼버 서포터는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 보통 이쪽 계열의 차량들이 시트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는데 이 차는 시트도 편안했고요. 헤드레스트도 생각보다 쿠션감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각도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제 체형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V자로 파여져 있는데요. 센터 터널의 느낌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잘 유지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풋레스트가 제가 그렇게 발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270 정도 전후를 신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을 거치하면 위쪽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여기 레버로 잠궜다 열었다 할 수 있어서 4웨이로 수동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유리에도 열선이 하단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센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 레벨링이 0레벨에서 이 6레벨까지 가능하네요. 조서각 조절 말씀드렸고요. 이런 데도 조그맣게 레터링 같은 것들 포인트 잘 두고 있고요. 이 콕핏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에 잘 맞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에는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에 이 둥그렇게 지프의 엠블럼이 선명한 에어백 부분은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데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조금 길게 눌러야 됩니다.
클러스터가 10.25인치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메인 클러스터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이렇게 10.25인치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는 정말 매력 있죠. 안쪽에 메뉴는 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깔끔합니다.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콘텐츠 보여주는 부분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연동,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을 해도 그 연동된 정보를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인데요. 드라이브 모드 3개죠. 스포츠, 노멀, 에코 있고 샌드 머드, 눈길이라고 해서 이 터레인 컨트롤까지 혼합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조 계열 차량들을 보면 이쪽에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쪽에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10.25인치고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했을 때에도 화면 전체 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키가 어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물리키가 있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메뉴 같은 것들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순정 맵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인터페이스라든가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 같은 것들은 꽤나 괜찮더라고요. 톰톰 내비게이션이었던가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가져갈지, 에너지의 흐름, 통계, 충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했을 때의 이 어라운드 뷰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움직이면은, 움직여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차 라인하고 이 어라운드 뷰에서 보여주는 라인하고의 약간의 좀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여기 오밀조밀하게 되게 모여 있고요. 락 언락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이 아랫단에서는 수납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물리키 너무 좋죠. 이렇게 딱딱딱 피아노 건반처럼 누르게 돼 있고 직관적인 반응 같은 것들 여기에서 메뉴 설정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공조장치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아쉽지만 통풍은 없고요. 열선만 가능하고 사전 공조에 히트펌프 달려 있기 때문에 사전 공조 같은 것들도 대응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여기 공간이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는 것 같고요. 기어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B모드 지원해주고 있고요. USB A 타입으로 입력하고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깊으면서도 넓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툭툭 그냥 던져서 놓으면 되니까 저런 건 또 좋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깊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수납에 있어서 차량의 크기에 비례했을 때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인데 깊이감이 조금 있어서 약간 높은 잔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안쪽의 공간은 제법 깊이가 있어서 여기도 활용도는 좋고요. 조석 수납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푹 떨어지지 않고 고급지게 내려오는데 크게 오픈되는 건 좋은데 열었을 때 만약에 조석에 사람이 앉게 되면은 무릎 그 아래쪽까지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활용면에서는 괜찮은데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장재는 여기도 조금 이 표면 처리를 패브릭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선바이저는 약간 도톰한 편이고 크기는 적당합니다. 클립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별도의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고 거울은 그냥 적당한 크기 같아요. 좀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거든요. 개방감 괜찮죠. 그리고 이너커트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LED 조명은 터치 타입이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조금 시원시원하고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죠. 바깥쪽 거울도 시야 좋은 편인데요. 크기도 적당하고 광각 처리도 잘 돼 있어서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당하고요. 유리도 깔끔하게 내려가는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맵포켓 같은 것들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 공간은 괜찮은데 이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는 높이보다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는 굉장히 가운데 앉으신 분 발이 불편할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발 공간은 약간 파여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괜찮은데 등받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고요. 이 차들은 무조건 헤드레스트를 올려야지 성인 남성이 앉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폴딩은 가능한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도 조금 아쉽긴 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별도의 가운데 암레스트가 나오지는 않고 6대4로 폴딩되는 시트 구성입니다. 헤드룸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좋기 때문에 앉았을 때 답답한 느낌은 받지 않았고요.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조금 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운전석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내려옵니다. 별도의 에어벤트 구성은 안 돼 있고 USB C타입이네요. C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 놓고 있습니다. LED 조명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죠. 수평 중심에 약간 볼륨을 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시한 외모랑 내장도 매칭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작은 차량에서 오밀조밀하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잘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보면 볼수록 좀 듬직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마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에 아주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셰시는 푸조에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ECMP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8, 2008, DS3 크로스백 이런 차량들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견고하면서도 셰시 강성이 높고 그래도 경량 쪽에 속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플랫폼이죠. 서스펜션은 앞쪽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 푸조 계열 차량들이 후륜 멀티링크에 다소 인색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터의 출력은 약 154마력 정도의 토크 27.9kg/m 정도, 27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의 부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그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 가속감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살짝 애매함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힘의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고요. 브레이크 세팅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초반부터 밟았을 때 밟는 느낌이 유격도 조금 있고 부드럽게 밟힙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고속주행을 하거나 이렇게 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때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살짝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5kg고요. 도심에서는 5.4, 고속도로에서는 4.6, 4.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전비 신경 안 쓰고 쭉 다녀보면 평균적으로 5.8, 6.0 요 사이는 유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비가 좀 좋게 나왔던 것 같고요. 풀 충전했을 때는 4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99%인데요. 아직도 400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에코로 둔 상태고요. 노멀로 하게 되면 400km. 노멀에서 400이고 에코로 두면 418km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스포츠로 전환을 하게 되면 38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 차 아마 300km대 초반 정도의 일회충전 주행 가는 거리 공인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운행을 했던 지금 요즘 날씨 초가을 날씨에서는 그런 부분은 가볍게 300km 후반에서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 전기차의 전비 부분은 사계절을 지나보고 나서 평균 내봐야 그래야 이 차가 어느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쿵딱 쿵딱 하면서 뭔가 좀 음악에서 드럼 치는 소리 비슷한 게 납니다. 효과음 재미있고 차량의 이 아기자기한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르로 보면 서브 컴팩트 크로스오버 SUV B세그먼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아무튼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꽉
핏한 느낌? 나한테 꽉 맞는 느낌, 컴팩트한 느낌에서 오는 자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에 부담감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프 계열을 타게 되면 일단 핸들링도 굉장히 좀 뻑뻑하고 막 시트 딱딱하고 헤드레스트 같은 거 정말 불편했었는데 이 차에선 그런 느낌 없고요. 지금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도 국내에서 개발된 서스펜션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익숙한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 이 차를 시승해 보거나 경험하시게 되면 외모에서 오는 지프 특유의 DNA, 좀 박시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실내는 푸조 느낌이 또 많이 납니다. 곳곳에서 유럽의 감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조작하는 이 핸들하고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 기본적인 차량의 움직임에서는 국내 차량들하고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을 잘 해뒀습니다. 그리고 B모드가 있어서 D에서 한 번 더 누르면 B모드가 세팅이 되거든요. B모드가 있어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한데, 이 담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B모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더디게 줄어드는 배터리 잔량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 2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은 20%에서 80%까지 금방 충전이 됩니다. 용량이 조금 아쉬운 차량들은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 충전이 될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심 생활에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도심 주행에도 잘 어울리지만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꽤 괜찮은 주행 질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력과 토크도 차량 크기나 무게에 비교했을 때는 밸런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가 무게 배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같은 거 해보면 안정감이 괜찮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느낌도 제법 잘 버텨주는데, 좀 특이했던 점이 핸들이 제가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럽고 가볍게 조작이 되는데 코너링에서 나름의 또 이 날카로운 느낌들을 유지를 해 주더라고요.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전륜구동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차량을 좀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웬만해가지고는 에이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트랙션에 관련된 컨트롤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긴급상황이나 좀 거칠게 몰아붙여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거든요. 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풍절음이나 공명응에 대한 대책들이 괜찮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량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뭐 이 차의 급에 막 조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차의 등급을 감안해보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소리,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이 공명음이나 풍절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긴 합니다. 차선 변경 같은 거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차가 잘 버텨주고요. 자세 제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점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를 겸하고 있는데요. 주행 보조 장치가 있죠. 세팅을 하게 되면은 뷰 길게 누르면 한 번에 1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5단위로 끊겼다가 움직이긴 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는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조향 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느낌상 토크식 같거든요. 토크식 같은데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차선 유지 정확하게 잘 해줍니다. 다만 시트 포지션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시야가 좀 이렇게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위치는 조금 더 낮았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야를 살짝 가리는 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상위 트림인데요, 알티튜드 트림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마사지는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는 정도? 예, 약간 움직임을 주는 정도지 이렇게 콕콕 눌러주거나 마사지 기능이 다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 테스트에서도 자세 유지 좋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꾹꾹 밟았을 때의 이 담력이라든가 꽉 뭔가 물고선 안 놓는, 잡아주는 이런 능력 같은 경우는 주행의 안정감이라든가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좀 이 차를 내가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좀 든든한 느낌? 예, 자신감 같은 것들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부드럽게 되고, 그러니까 유격이 초반에 좀 깊은 요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모드 3개 그리고 터레인 컨트롤 3개 있는데요, 스몰, 노멀, 에코, 샌드, 머드, 눈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의 이 드라이브 모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드 간의 편차는 아주 극명하게 잘 벌려뒀습니다. 특히 스포츠에서 운전의 재미 제법 쏠쏠하죠. 스포츠 모드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은, 예, 또 전기차 특유의 그 토크감, 예,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나온 전기차들의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강력한 차량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최고 속도가 151? 150 정도, 145 정도 되면 이제 발끝에서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더 이상 차가 나는 이제 출력을 안 쓸래, 이런 좀 제어되는 느낌이 듭니다. 굳이 B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의 그 전기 차량들을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타 차량들에 비해서 클러스터 상으로 이 남아있는 잔량이라든가 충전을 위해서 다시 재충전이 필요한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하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국도 구간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오는 편안함, 뭔가 이렇게 좀 슉슉 빠져나갈 수 있고, 주변 도로가 좁아지더라도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무게 배분 부분이라든가, 예, 컴팩트 SUV 장르이긴 하지만은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과 이 셰시 컨트롤이 전체적으로 조합이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만족도 같은 것들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전달 드려 보네요. 적당한 크기야 이 박시한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조합인데요,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주행하면 웬만한 건 그 차량에 제가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한 4일 정도, 4일 5일이 넘어가도 적응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 예, 방향지시등인데요. 이 효과가 되게 재미있고 독특하기는 한데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큰 진동과 이 작은 진동, 그리고 큰 충격과 작은 충격을 골고루 다 잘 걸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은 충격들에서 보통 좀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을 줬던 게 이 푸조 계열, 스텔란티스 계열의 소형 SUV들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인데, 크로스오버 차량들에서 느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되게 부드럽고 좀 몰캉몰캉 하면서도 보통 그러면 큰 충격에서 흔들림이 있거나 출렁대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롤하고 피칭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네,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작은 움직임, 큰 움직임, 과속방지턱 넘고 내려왔을 때 뒷마무리 같은 것들도 깔끔하고요. 가격은 이 차가 아마 5,6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기준으로 한 400만원대 보조금 받을 테니까 실제 구매 가격은 5,100만원대. 네, 어쨌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앞자리가 4로 시작하지 않고 5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또 생각이 났는데, 열선만 있고 통풍이 없습니다. 마사지까지 있는데 통풍 같은 것도 조금 추가가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까지는 좋은데, 한 사이즈 좀 키워서 12.3인치 정도까지 올라가도 공간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 2열 등받이가 길지가 않거든요. 성인 남성이 앉으면 무조건 앉아가지고 헤드레스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겨보면서 시승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프 어벤져 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